네, 더 크게 소리 한번.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 마음이 간질간질하다가 막 애간장이 타다가 막 사람을 좀 약간 심장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러고서 딱 끝나자마자 약간 이렇게 이분들이 딱 들어오니까 충격 효과가 좀 있는데 박수로 한번 다시. 저희 오늘 매진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진짜 티켓팅 하느라 일단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니 도대체 왜 첫사랑인데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이번 감독님 진짜 인사 좀, 원망부터 하면서 시작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림작업의 감독을 맡은 이대경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원망으로 시작했는데요. 네네. 뭐 즐겁다기보다는 잘 속마음이 나와버려요. 아니 이렇게 배우들을 죽이고 지금.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면 보람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 즐겁게 맞는 말씀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가 순서가 제일 지혜가 높으신 분부터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전체에 지금 그 영화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유일한 캐릭터이죠. 네. 함은정 배우님 인사를 드릴 텐데, 이분은 뭐 너무너무 연기를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마들렌 때 그 조인성의 첫사랑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첫사랑에서 지금 얽혀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시게 됐어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초이 역할을 맡은 함은정입니다. 아니, 마들렌이 제가 중학교 때 영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출연했던 영화인데 2002년 영화인데 이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20년이 넘었죠. 네, 여전히 첫사랑 감성으로 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또 30살 넘어서 이렇게 첫사랑이 낭낭한 풋풋한 감정이 아주 살아있는 영화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너무 기쁘고요. 제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제가 자의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네네. 그렇죠. 키다리 언니. 네. 키다리 언니. 네. 누군가를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지켜봐주고 애정해주는 거를 저는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받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짧지만 이거 촬영하면서 되게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는 게.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첫사랑 연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외형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서포트 해주는 역할로 너무 이 영화의 단단한 중심을 잡아주신 함은정 배우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설이는 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다? 약간 이런 생각. 공이 막 튀어다니듯이 막 이 공이 즐겁기도 했다가 막 어디 구석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너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더 보시면은 아마 이제 그 캐릭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힌트를 좀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림자 공백에서 서리 역을 맡은 홍승이라고 합니다. 끝!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관객분들 보니까 어떤 기분이신지 오늘. 일단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영화관까지 와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너무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랑 굉장히 딴판이죠. 너무너무 이렇게 아기자기 사근사근 막 이런 느낌인데 사실 영화에서 에너지가 너무너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 작품 대하게 되는데 그림자 고백에서는 홍승희 배우님의 그 지점이 훨씬 더 극대화해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점점 이제 그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데 이 문제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 네. 일단 이제 버들이 지금 네 실제로는 어느 분이 버들이세요? 홍승희 배우님 실제로 어느 분이 버들 같고 어느 분이 단목 같으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솔직하게 두 분 다 버들이시고 두 분 다 버들이야? 단목같이 단단한 분은 이분 네. 네네 잠깐 이렇게 정리하면 이 사랑이 지금 진짜 이상하게 족보가 꼬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버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네 마이크를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서로 버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림자 고백에서 재훈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상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단목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불만은 없으신 거죠? 저는 굉장히 단목 같은 사람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버들이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또 버들. 네. 최민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림자 고백에서 유도 역을 맡았던 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봐도 사실 대형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이 최민기 배우님이 계속 이제 그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뻐도 되나? 약간 메이크업 했을 때 진짜 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해요. 본인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지 진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내가 완벽하게 예뻐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보면서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봐가지고 못 보겠어요. 너무 예뻐서.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이 질문만 통과하면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수월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소처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내년에 30이에요. 30인 이제 남성이 네. 여장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이 나쁘지 정도로. 않은데 잘 소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 멀리 좀 감독님께 좀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예쁜 남자 배우를 캐스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먼저 선별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영화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건 거죠. 다른 옵션이 있으셨나요, 혹시? 다른 옵션이요? 네. 있지도 않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머릿속이 이미 작업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일부러 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무슨 작가공인 어떻게 보면은 이 완벽하게 인정하고 가는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진짜 이렇게 관객석을 꽉 채운 관객분들도 너무나 인정하는 그런 캐스팅, 완벽한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최민기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름다움이 없는 그 거친 곳에서 황량하게 단목 같은 역할을 하신 배우님께도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드리면서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여장한 민기를 보면서요. 얘기해주세요. 그럼. 그럼 시간에.
내가 했으면 더 예뻤겠다? 아니요. 내가 안 해서 다행이다. 인기가 해서 다행이다. 네. 해서 하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여장한 걸 봤을 때도 아니, 내 입으로 하면 안 돼. 네네. 그 순간만큼은? 반했다. 잠깐만, 이거 다 찍고 있으시죠? 아니 인기 팬분들 많네요. 네, 이쁘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악수 한번, 네. 감독님께 다시 좀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 캐스팅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거의 이제 그니까는 원래 이제 그 대본이 있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만화를 그리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정도의 어떤 캐릭터에 맞는 비주얼 그리고 연기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좀 배우들 각자에 대해서 감독님의 품평을 살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평이요. 캐스팅 과정은 사실 뭐 제일 쉬웠던 분은 저기 함은정 배우. 아 정말요? 잠깐 좋은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다른 작품에서 먼저 같이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만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떤 태도로 있고 연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초이 역할에는 고민 없이 그리고 은정 씨도 뭐 외모적으로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아 저쪽 존이 하문정 존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마음속의 결정은 제일 빨랐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설이 역할은 네. 사실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귀엽고 약해 보이는데 내면은 되게 강하고 감정 연기도 보여줘야 되고 극초반에 분위기도 잡아줘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캐릭터였는데 제가 또 여배우의 외모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자 배우 외모 욕심도 크신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바로 홍승희 배우가 있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좀 겹칠 것 같은데. 함은정이 약간 홍승이 좀 겹칠. 그래서 오히려 승희 배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안을 하고 이 작품을 이제 끌려해야 될 텐데 우리 제안을 받아줄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지 뭐 제 마음속의 결정은 어렵지 않았고요. 네. 이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누가 제일 애를 먹였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재훈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훈이도 되게 예쁜 소년이긴 하지만 저는 윤호랑은 좀 차이를 주고 싶었어요. 좀 더 남성적이고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도 더 힘이 세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피지컬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얼굴 안에 같이 이제 어울리는 소년의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신 캐스팅 디렉터님들 되게 힘들어하셨고 그러던 찾던 차에 이제 박성남 배우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미팅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일부러 막 어려운 질문도 하고 막 돌발적인 질문도 하고 왜냐하면 진짜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근데 되게 단목처럼 네. 잘못 보셨네요. 어딜 같았는데. 되게 상황 대처도 잘하고 되게 열정도 갖고 있고 제가 원하는 얼굴형이기도 했고 그리고 몸이 되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연기력이 1순위이긴 합니다만 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여서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장면이니까. 네. 적극적으로 상의 탈의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팅하고 고민을 하다가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윤호는 사실 이 드라마의 제일 핵심이고 사실은 뭐 저번에 다른 시사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제가 민기한테는 되게 힘든 과제를 주고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가 큰 캐스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배우로서 작품을 아주 많이 했거나 주인공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하지만 기성 배우에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게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아마 직접 연기를 준비하는 민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네. 뭐 어디 배워서 하거나 연습해서 하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진짜 네가 고민해서 끌어내야 되고, 나는 되게 거칠더라도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고 윤호한테 네. 그런 걸 되게 요구하고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기가 좀 맞는 핏이었고, 그리고 그 연기 한 거 말고 평소 활동하거나 그다음 음반 작업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여성적이면서도. 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너무 길게 했죠. 네. 근데 되게 네. 감독님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약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제 클로즈업을 배우 각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설명을 들으면서 오버랩 되니까 되게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어디서 듣겠습니까? 네. 이야기를. 그럼 민기는 그렇게 했고 잘 해줬고 되게 힘들게 몰아붙였는데 잘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잠깐 그 최민기 배우님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게 몰아붙일 때 과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속마음 토크. 속마음이요. 일단 진짜 많이 힘들기는 했어요.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작품에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선입견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감독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해주실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사실 아무 말 안 하기 이제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저의 발전을 위한 좋은 네 관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다행히 두 분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 질문으로 봉합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저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의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 꼬인 관계들을 어떻게 좀 본인들은 해석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캐릭터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호는 이제 사랑이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혼란에 빠져있는 캐릭터였어요. 아까 이제 감독님이 계속 밀어붙였다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호의 마음을 알아가는 배우님의 해석과 그 얼마나 윤호를 지지하고 그 마음을 이제 그 정성스럽게 연구를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님께 그 과정에서 어떤 좀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본을 읽었을 때 윤호의 감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고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윤호를 알아가기 위해서 네 이제 주변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지인분들한테? 뭐래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이요? 네, 네. 굉장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답을 안 준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그런 답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너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 저희 이 사실 이쪽 계열의 레전드 영화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쵸. 왕의 남자. 벌써 정답들이 나왔는데 왕의 남자를 많이 좀 보시고 연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대본을 봤을 때 그리고 윤호를 봤을 때 뭔가 왕의 남자의 이제 그 이중희 선배님 공기의 역할이 그렇죠.
네.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의 역할을 보면서 좀 많이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물어봤으나 아무나 대답하지 못하는, 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실체에 접근하는 그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박상남 배우님, 네, 그 재우는 윤호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언제부터 알았던 거예요? 사실 재훈이 알았다기보다는 여러분 쿠키 영상까지 보셨나요? 그럼요. 네. 그 마지막에 작약꽃 아시나요? 그 꽃말이 수줍음이에요. 네. 이러면은 말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끝인가요? 재훈이는 수줍음이지만 먼저 좋아하지만 재훈이는 티다. 티. 네, 현실을 본 거고 자기 마음을 숨겼던 거고 이거 비밀인데 뭐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더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다 알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음을 읽으려면 이제 직접 얘기는 안 해줄 테니 N차 관람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라. 네, 박수 한번.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왕의 남자를 레퍼런스로 많이 연구하셨다 얘기를 하셨는데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감독님께 좀 어떤 얘기를 들었고 또 혹시 참고하신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참고한 캐릭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감독님이랑 계속 재훈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작품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거의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윤호랑 시간을 네, 시간 보내고 저는 또 작품을 좀 레퍼런스로 한 건 저는 이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고 그걸 좀 봤던 것 레전드 같아요. 영화들. 네, 그걸 좀 레퍼런스로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좀 약간 찬스는 안 쓰셨어요? 이대경 감독님. 네, 감독님 고개를 지금 갸우뚱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이 두 분의 사랑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캐릭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근데 진짜 좀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 첫사랑이 화살표 방향이 잘못 가잖아요. 늘 내 뜻대로 안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모든 이제 그 책략이나 아니면은 이들 사이 감정이나 숨겨뒀던 것들을 의도치 않게 계속 제일 먼저 알게 되거나 보게 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숨기고 자기의 어떤 이제 그 천성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설이는 안 됐지만 배우로서는 진짜 탐낼 만한 역할이기도 해요. 그죠? 네.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너무 네. 해주셨는데 그럼 저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그 대본을 처음에 제가 받아서 읽었을 때 저는 몰랐어요. 이런 네. 아예 정말 몰랐어요. 소재를 모르고 그냥 대본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서리를 놓고 남자 2명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뭔가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저는 정말 모르고 이렇게 봤다가 대본 던지.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고. 근데 제가 읽으면서 사실 처음부터 이제 그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흔히 제가 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약간 이런 퀴어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 중에 특히 여성 인물이 전형적으로 좀 소비가 되는
네, 그런 역할들이 조금 대부분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부터 약간 아 뭐야 그러면은 설이라는 캐릭터는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소비가 되고 그쵸. 끝났지. 이제 사랑의 이제 네. 약간 소모품으로. 네네네. 근데 끝으로 이제 읽어볼수록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그런 모습들 속에서 뭔가 아 설이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면서 강단 있어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모습들이 되게 멋있다. 이 캐릭터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냥 처음 쭉 다 읽자마자 바로 이제 저 설이 하고 싶어요 라고 네, 연락을 바로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아니었으면 진짜 대본 던질 뻔했는데. 네. 아 던지지는 않고 요새는 패드나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패드는 소중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그 배우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성 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로서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역할이 소모적인지 아닌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점 발견하고 또 그거를 귀신같이 찰떡같이 해냈기 때문에 이 설이라는 역할이 더 살아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랑이 뭐 네.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 해본 거잖아요. 예전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뭔가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 네. 눈빛. 그러니까 사실 한우정 배우의 이번 연기는 대사보다는 진짜 연륜에서 나오는 아까 20년 넘은 그 연기 공력으로 눈빛 레이저를 엄청나게 군데군데 넣었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네. 이거 뭔가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다 캐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쵸.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비밀 연애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감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아는 느낌? 네, 뭔가 그런 것처럼 정말 연심을 숨길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끼어들어서 뭐 좀 오지랖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잘못됐어 아니면 이게 맞아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초이라는 어른 자체가 정말 든든한 어쩌면 부모님 같기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숨겨지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나는 일단 지켜보고 너희를 응원할게 이런 마음을 가진 유일한 어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사실 네 민기의 부모님들도 아니 민기의 부모님이 아니지 민호의 부모님 아유, 민규 형님 부모님 놀라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윤호의 부모님들도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윤호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알아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아요. 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조금 더 빛날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릎 베개. 아 제가 네. 무릎 베개 원래 대본에 무릎 베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이게 승희 배우가 울면서 힝 하고 여기 이렇게 울어서 이제 그거를 토닥토닥하게 된 장면이거든요. 근데 훨씬 대본보다 좀 더 농도 깊어진 그쵸. 장면이 아니었나. 두 분의 케미스트리가 빛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즉흥적으로. 승희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저까지 그러면 조금 좀 그럴까봐. 무겁진 않으셨. 네. 무겁지는 않으셨. 네, 무겁지는 않았어요. 토끼 같아가지고 가벼워서 네, 그렇진 않아도 네. 이 두 분의 설과 초의 관계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주시네요. 한우정 배우님 그 윤호의 그 엄마 네.
약간 지금 새엄마 하시죠? 욕 한 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욕을 이용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아니요? 그래도 결혼 시켜주잖아요. 너무 긍정적이에요. 나도 욕했는데 보면서. 정말 그래도 너는 결혼해서 좋지 않아? 이렇게라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결혼하면 괜찮아요? 안 맞아갖고 결국에는 잘 차렸으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설이는 그런 윤호에 대한 감정이 사랑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고 싫다기보다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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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그 배우님들이 캐릭터 설명하시는 동안 이제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 작품이 스크린에서도 공개되지만 나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KBS에서도 공개가 되잖아요. 이 굉장히 금기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이런 작품이어서 이 관계 설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표현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말씀을 계속 정확하게. 의상 박수 안 받을게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저도 고민이 있었고요. 그 금기라는 이제 소재를 접근할 때 그래서 좀 그 쭉 지금 얘기한 캐릭터성에 관계성에 저도 좀 더 집중했던 것 같고 그 윤호와 재훈이의 사랑이 되게 특수한 것은 있지만 이 인물들을 통해서 되게 보편적인 슬픔의 감정들을 잘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너무 보편적으로 가면 이게 맛이 좀 떨어져. 그쵸. 네. 매운맛이 좀 있어야지. 네, 그 예를 들면 추나 씬이나 뭐 계곡에서 이제 탈의를 네. 하고 둘이 네. 미묘한 그것을 느끼는 씬 같은 잠깐 이런 거 얘기할 때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씬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제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말캉말캉 어떻게 이 감정을 정의해야 될지 모를 때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잖아요. 배우님들한테 그 씬을 찍을 때 좀 어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감독님 말 나온 김에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물놀이를 하면서 지금 어느 장면이 솔직히 말해서 수위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느 장면에서요? 아무래도 윤호가 이제 재훈이의 상처를 만들려고 어루만지는 네. 생채기. 생채기. 그 씬에서 뭔가 조금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짐을 당할 때 어떤 또 연기를 하셨는지. 컷하면 떨어지라고. 소리 졌어요? 장난이고. 다음 질문 뭘까요? 없어, 끝났어. 만질 거면 제대로 만져라. 아, 간지럽다. 네. 네. 힘드네. 그림자 고백 2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이 대답이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이는 어떤 장면이 제일 열받았어요? 열받은 장면이요? 열받은 장면? 네? 네, 맞아요. 항상 열받아 있었고 계속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발견해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 제가 발견하고 냄새 맡고 있는 거 제가 발견하고 그때마다 열이 받지 않았을까 저희는
참담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딱 보여지는 장면 정자에서 그 비 오는데 이들의 마음. 네, 그 장면 촬영하실 때 배우님들 어떠셨는지 또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나마 좀 시원할 때 촬영을 했고 질문이 뭐였죠? 우리 말랑말랑한 아. 청마신 찍을 때 어땠냐? 아. 공동으로 우리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씬이 가장 중요한 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재훈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하는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감정을 숨기듯 숨기지 않듯 좀 말랑말랑하게 연기해보자 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혹시 디렉터스 컷 나오면은 이게 지금 82분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더 푸실 거 없으세요? 그 원래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원래 이제 이미 시작하셨어요. 촬영을 다 마치고 처음 딱 편집을 끝냈을 때가 95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여건상 이제 길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15분 정도가 잘려나갔으니까 그게 요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씬에서도 비하인드가 있고 원래는 재훈이가 그 꽃을 고르고 이렇게 눈으로 생각하면서 고르고 뭐 그런 장면들 또 대본에는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죠. 최민기 배우님 혹시 더 공개가 돼도 괜찮으신? 전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막 말이 빨라진 이유는 여러분들 질문을 너무 지금 단톡방에 많이 주셔가지고 빨리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셀렉해서 네, 배우님들 곤란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네. 요거는 진짜 네 거대한 그림을 그린 질문이 들어왔네요. 감독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가요? 네. 시공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얘네 어디 있는 거예요? 야, 엄청 어려운. 원래 이거를 제가 프리프로덕션을 시작할 때는 저기 마을을 좀 설정했었어요. 조선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수원 정도의 느낌으로 완전 한양 마을은 아니고 조금 외곽에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두 소년의 이야기를 제가 담고 싶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장소 로케이션 사정이나 세트 사정 때문에 그 느낌을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연출할 때 제가 생각한 공간은 그런 약간 한양에서 조금 떨어져 나온 그런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년들의 얘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어갈게요. 아까 감독님은 배우님들 캐스팅이 되게 순조롭게 되었고 함은정 배우도 바로 이제 그 오케이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기적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은정 배우님 출연을 결정한 이유가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감독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좀 일단 감독님이 연출하신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마음이 많이 열려있다 하겠다라고 말씀은 사실 드렸던 게 맞고요. 왜냐면 대본도 워낙 훌륭한 대본이었지만 대본보다 조금 더 색채가 분명하고 다채롭게 연출을 해주시는 거를 전작에서 제가 많이 느꼈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인물 관계들을 쫀쫀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어디가 예쁜지 잘 아시는 감독님이어서
파악이 다 되는. 네, 저희 장단점을 또 알고 계셔서 또 예쁘게 찍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신선했어요. 솔직히 KBS에서 정말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나? 근데 글로 봤을 때도 너무나 신선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미운 사람이 거의 없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각자의 네. 이유가 다 분명히 보이게, 물론 엄마가 조금 욕심이 있지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모두의 이유를 다 보여주면서 대본이 진행이 되는, 참 마음이 예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품에 일단 매료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덕후고 사극을 너무 좋아하는 배우여서 사극도 많이 네. 또 하셨고. 기생 네. 역할은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사극에 나오는 모든 역할을 하실 거죠. 앞으로 왕까지. 네, 너무 좋아요. 망나니까지도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기생력은 처음이어서 예쁘게 옷도 입고 꾸밀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기대돼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어울리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귀 떨어져 나가. 근데 저 진짜 아쉬운 게 앉아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 일어섰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이 치마가 몇 겹을 한 4겹, 5겹을 입은 치마인데 그게 안 나와서 아쉬운데 곧 인스타그램 올릴 거니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윤호는 이렇게 좀 약간 얼굴 위주로, 여기는 또 이렇게 마스트 위주로, 하문정 배우님은 쭉 이렇게 이제 전체 풀샷으로 봐야지 그 아름다움을 네,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캐스팅 질문을 굉장히, 아직 아까 감독님 되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풀리질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감독님께서 최민기 배우를 캐스팅할 때 예능 등도 보셨다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캐스팅 결심하셨나요? 제가 예능을 잘 안 봐서 그 제목이 헷갈리는데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키분이랑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그 한 에피소드로 봤는데 뭐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뭔가 좀 느꼈어요. 저 친구를 여장을 시켜가지고 느낌이 괜찮다. 네, 그럼 즐거운 토요일에 감사하다고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버들이는 단목이랑 가자. 이분께서 질문을. 너무 이를 때 과부가 되어버린 설이는 거상이 됐나요? 아니, 어차피 설이는 결혼의 뜻이 없어서 네, 거상이 되는지 아닌지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엄청난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것조차 못 이뤘다면 설이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야망이라도 이뤘어야지. 사랑은 못 이뤘더라도 야망이라도 이뤘어야 이 친구가 그래도 자기 안에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또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되지 않았을, 목표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됐을 것 같죠? 네. 저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든 해낼 어떤 캐릭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기 배우님, 네. 이분은 민기 배우님 팬이세요. 아이디가 우리 민기 최고이신데. 네, 민기 배우님은 빨강 댕기가 마음에 들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빨간 댕기요. 사실 별 생각은 없긴 한데 네, 어떤 색이든 다 좋아해가지고 네, 파란색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원래 민기 배우님은 파란색을 더 좋아한다. 네. 윤호와는 네. 그래도
근데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됐죠? 네. 자, 그 호흡은 튜브님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윤호가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이건 이제 좀 일찍 알았다면 그 얘기는 재훈은 어떻게 했을지 여전히 T였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님 하나도 안 재밌어 표정이 재밌을걸요? 재밌죠? 네? 아, 이 질문 재밌어요. 재밌어요. 윤호가 죽는다는 걸 알았으면 더욱더 윤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죠? 왜냐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마지막 가는 길에 남자끼리 그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효도하고 가라, 선이랑. 아니 소리는 뭐가 되냐고 자꾸. 아니, 선이 싫어해? 아니, 윤호는 선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감독님 뭐라 그러셨어요? 현실적인 친구예요. 아, 네네. 단목 같으신 분이에요. T예요, T. 네. 잠깐만, 다른, 네. 이거 질문 소개해드릴까요? 네. 은정 배우님은 그 단목과 버들 중 누굴 선택하실 건가요? 아이디는 신난 어피치. 이 질문 하시면서 신나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대본 읽을 때 상상했던 그 상황 아닙니까? 네. 버들과 단목 중에 네. 저는 제가 버들 같아서 전 단목이 좋아요. 아니, 우리 둘 다 저기 버들이었어요. 네. 네. 약간 버들이들한테는 단목이 있어야 네.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목인 사람한테는 버들버들한 사람이 있어야 네. 좀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있고 팬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네. 하고요.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민기적 영호님이 그 그림자 고백이란 제목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네,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그 고백하는 씬에 이제 저기 여장하고 차마 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림자로만 잡는 장면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네.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을 딱 그 장면이 저희 작품의 중요 정서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여서 손 한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 손 이렇게 거부당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제목이 그림자가 500인 이유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 질문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 친쿠다스 W님, 네 맞나요? 네. 감독님, 재훈이는 윤호를 향한 마음이 마지막까지 우정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둘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빌어서 감독님의 그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네, 어떤 의도셨는지. 물론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다 느끼시면 되지만 적어도 저의 버전에서는 사실 재훈이도 윤호를 그러니까 윤호에 대한 사랑이 막 명확하다기보다는 그 소년으로서 되게 혼란한 끌림은 있었어요. 분명히 그 쿠키에도 나오는 장면이 이제 사실 이제 그 끌림이 확 선을 넘어가는 건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훈이한테 그 입술을 되게 잘 만지라고 되게 기회를 주고 잘 못 만져가지고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걸로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본편 내내 재훈이가 계속 거부하지만 쿠키에서만큼은 윤호의 입술을 되게 그런 순간적으로 되게 그 감정이 넘어가서 만지는 그걸로 표현을 했고 윤호보다 아마 조금 저는 시간이 더 늦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재훈이는 이상함을 느꼈고 자기가 윤호를 좋아하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캐릭터라서 서자고 문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접었지만 이제 아마 재훈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을 숨기고 되게 친하게 친구로 각자 부부로 살면서 지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엔딩에 그런 마음을 이제 남기고 어른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제 그 해석들도 많이 보시면서 또 달라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민기적 영혼님께서 근데 윤호는 병사가 맞을까요? 새엄마가 좀 의심스러워. 이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냥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읽어드린 거예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요. 아팠어요. 이거는 진짜 아팠어요. 그 되게 아픈 역할, 병약한 그 병약미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안 그래도 피부가 지금 완전 진짜 원래 피부도 좋으신데 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파 보이게 연기를 하셨어야 돼서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질문도 있으셨거든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팠어요. 네네. 사실 제가 먹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를 안 하면 살이 좀 잘 쪄요, 얼굴 살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보다 좀 적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기자간담회 때 5kg 살을 뺐다 네네. 말씀드렸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한번 돈가스 먹다 걸린 적 있었어요. 먹었다고? 네. 맞아. 시골에 그 가게도 없는데. 네, 완전 시골에 이제 네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나오는 길에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닭고기만 먹고 있을 때 전 아니에요?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데 이 차에 이 닭가슴살 도시락을 싸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산속에서 촬영하고 오면 차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되게 좀 신내가 좀 나는데도 참고 먹으면서 했는데 와 자랑을 하더라고요. 몰래 그런 거 먹고 막 이렇게. 제육 먹고 오고 네. 네. 아, 그래서 돈가스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이렇게 안 묻었나. 지금 사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오늘 하루에 소개하는 거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많이 보시면서 좀 행사 더 해라, 푸시를 압력을 좀 넣어주셔야지 이게 질문이 솔직히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저희 인사 좀 들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너무 아쉽지만 네네. 너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네? 목소리가 갑자기. 네, 그러니까요. 말 좀 적게 할 걸. 한 가지만 LH차 관람할 때 힌트를 드리면 그 재훈이가 혼사를 치르러 떠나기 전날 밤에 윤호를 찾아와서 둘이 이제 누워서 막 재훈아 하는 그 씬이 있어요. 네. 사실 저희 후반 편집실에서는 그 씬이 제일 야하다고 되게 만족해했던 씬인데 그 LH차 관람하실 때 그냥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훈이가 윤호가 보낸 연설을 보고 찾아왔을까 아니면 연설을 보기 전일까 그걸 아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다시 보실 때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네 말씀 잘하시네요. NHI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이짱. 네, 어려지는 것 같네요. 네. N차 관람 진짜 하셔도 곳곳에 숨은 재미들이 있어서 네, 하실 수 있는 영화고요. 아까 질문 이렇게 보니까 그 윤호 술을 얼마나 먹인 거냐 라고 하는데 그것도 N차 관람 하시면서 한번 유추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티 나지 않나? 안 나나?
꼭 먹은 거죠? 좀 먹은 거죠? 진짜 알코올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얘기 안 해주시죠? 네, 그거는 제가 윤호 배우님께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픈 채팅창이나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시즌2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해주실 정도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입소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일단 되게 너무 이 시간이 재밌고 즐거웠어서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참 그런데 이렇게 또 영화관까지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N차 관람 뭐 주변 지인분들,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분들 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N차 관람도 해주시고 또 웨이브나 2주 뒤에는 TV에서도 방송을 하니까요. 주변 분들께 많이 소문 내주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요새 감기 유행이라는데 독감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서리처럼 다 챙기는 네 홍승일 배우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단목 같은 박상호입니다. 저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게 소문이 많이 나서 또 잘 돼가지고 네. 예, 흥행이 되면은 시즌 2로 이것도 환생하고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즌2 찍는 거지? 이런 환생이 있군요. 그럼요.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들 그림자로 환생하는 거죠. 그림자 환생 제목은 그렇죠. 그림자 환생으로 갈 거니까 많이 소문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빨리 환생하고 싶으니까 정말 입소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기회예요. 너무 소리 지르라고. 극장 괜찮은 거죠? 네. 진짜 끝까지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배우분들과 같이 사진을 좀 찍는,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럼 같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그림자 고백 할 건데요. 그럼 다 같이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림자 고백.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민기야, 핫바발. 민기야, 잘했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